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밤새 잘 주무셨어요? 아, 요즘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자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더운 날이 연일되고 있습니다. 종배님, 더마카님, 그리고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덥다죠? 우리 촌철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쌤 기억하십니까? 고3 선생님이자 고3 엄마라고 하셨던 네. 분이요. 강화도 가서 생기부 쓰고 계시다던 그분. 다시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3일 내내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바다 보면서 생기부 썼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계시다고. 방학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는 여전히 불안해서 엑셀이랑 한글에 쓰고 나중에 옮기려고요. 라고 아이고. 나이스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그 돈은 억수로 들었다면서요. 도대체 그렇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도대체 왜 두 번이라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날도 더운데.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가표님 멀리 미국 달라스에서 생방 출석합니다. 오, 들어는 봤는데. 달라스 하니까 저희 작가들은 바깥에서 와 사막이 먼저 생각난다. 무지 덥겠다 이 얘기 했는데 안 가봐가지고 제가 사막을 먼저 떠올렸는데 그게 맞나요? 뭐 저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겠네. 네.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 와중에 봉천사거리님 출장 와서 하노이에서 인사드립니다. 봉천 사거리는 가봤어요. 아니 하노이에서 인사하신다고. 하노이도 못 가봤어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휴가 언제 한번 내셔가지고 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인사해 주시는 촌철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날도 더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뉴스를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어제 기자들 앞에 서서 몇 마디 했는데요. 오징어 씹듯 곱씹을 대목이 여럿 있어서 잘게 쪼개 들으면서 한번 평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은 타당합니다. 타당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동관 후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들어보시죠.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네, 자신이 수석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 정말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는지를 묻고 싶은데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 뿐더러 책임을 물을 자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체는 법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아닌데 아무튼 보도에까지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환기시켜드리고요. 마저 한 대목 더 들어보시죠.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네, 공산당 기관지 이전에 정부 대변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시도했던 게 바로 정부 대변지, 어용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 지적하면서 총평을 하자면 어제 했던 그 말을 거울 삼아서 자신이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을 비춰보라. 그럼 어제 보였던 웃음기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본인도 이미 답을 한 것 같아요. 마저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그 청문회 준비하거나 또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겸허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말은 그때 자신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왔죠. 공소시효 문제 때문이었다. 그때 이게 행위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온 바 있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권한에도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본인이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이런 얘기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권광윤 님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네. 촌철 보내주셨고요. 근데 어제 이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로 왔잖아요. 네. 같은 날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하나를 발의를 했어요. 네. 방통위원 3명 이상 출석을 방통위 회의 개의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 거냐, 효과가 있을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두고 내용상 뒷북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흥. 그러고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 하든 공포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미 입장 내놨던데요.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신다고 하니까 청문회 언제 열릴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북치기라고 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민주당도 돌아봐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그때 그렇게 방송관리법 정비 이야기를 하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뒷북치기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하면 좀 듣고 싶은 답이 있는데 뭔데요? 그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들려드렸지만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성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어떤 언론을 두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거를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건지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공산당은 없습니다. 네. 네. 넘어가죠. 하여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궁금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에 공산당이 없는데 무슨 공산당 기관제기를 왜 합니까? 그죠? 네. 저기 북조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답을 기대해 보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덧붙였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인데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른바 전 정부 탓인가요? 워낙 익숙해서 이제 평하고 말 거 없고요. 요점만 짚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면 이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생한 12구 참사와 오송 지하타수 3사도 그러면 정권적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권의 고위직은 놔두고 실무진만 잡는 겁니까? 그래서 실무진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권 운운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늘공들이 벌인 짓이니까. 좀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너무 편한 논리 아닙니까? 편한 논리 이전에 무책임한 논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헌정이 중단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지고 있다면 책임과 관한 모든 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구획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구획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이거의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되풀이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왜 되풀이해서 나타나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부터 답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지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천사람님이 이번 정부는 유행어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아마 카르텔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시선집중에 나와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할 건 양평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 철근 누락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낼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걸 국정조사할 거냐? 고속도로냐, 순살 아파트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당이. 자, 이럴 때 솔로몬 왕은 반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둘 다 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풍이다님도 지금 둘 다 해야죠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둘 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뭐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인데. 네. 과연 그렇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보겠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자제하고 말지는 장관께서 그 당부하신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아파트잖아요. 이게 네. 중요한 건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괜찮은 건지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집중 진단을 할 겁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밤에 서울에 가서 인테리어와 공모개발 사업업체 대표 2명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해드렸습니다. 전했죠. 이날 식사비를 충청 북도가 아니라 업체에서 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누가 법카 쓰셨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네. 그 충북지사 비서실도 당일 저녁 식대를 도 업무 추진비로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먼저 내서 어쩔 수 없었다. 밥값을 미리 계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식대가 얼마였을까요, 1인당? 궁금하네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김명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가 대접받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짜리 식사였습니까? 식당이 어디였는데요? 네? 그건 지금 안 밝히고 있죠? 예, 이거부터 지금 이건 기본 확인 사항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지금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느 식당에서 얼마짜리 식사했는데요?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정말로 자문 구하는 자리였느냐? 의아함이 드는 게 도의 업무 때문에 자문을 구한 거라면 도에서 밥을 사줘도 부족한 판인데 얻어먹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자문해진 업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 신상도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도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 내용 공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근데 왜 지금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밥값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냥 다 좀 공개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과 김재선님 등 많은 분들이 그 밥값 아마 29,090원이었을걸요? 29,900원. 네. 어쨌든 좀 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정이 도지사의 공식 일정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행 직원이나 관련 부서 관계자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만찬 장소를 정한 것도 식사 비용을 부담한 것도 그 업자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북도 관계자가 딱 한마디 했거든요. 네. 밥값을 미리 계산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죠? 요걸로는 해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 공모 개발 사업 같은 어떤 도의 업무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자인데 실무자도 배석을 안 시키면서 지사님께서 혼자 열심히 꼼꼼히 챙기신 거잖아요. 근데 왜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그게 더 큰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환 지사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김영환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충북지사, 청주시장은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로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하위 직원 뒤에 숨은 모습이라면서 이들의 직접 수사가 필수다 이렇게 밝힌 건데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지난달 19일에 이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검찰에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소식입니다. 네, 선출직이기 때문에 총리의 인사 건의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도 충북지사, 청주시장 이들은 빠졌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검찰에 고소를 하겠다. 내일 이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다는 건데 네. 과연 법의 판단은 어떨지 저희가 어제 짚은 바대로 검찰의 수사가 첫 단계고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똑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검찰에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나눠서 그러니까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통합이 되면 이거 검찰이 맞는 겁니까? 경찰이 맞는 겁니까? 검찰이 우리가 맞겠다고 자진해서 나설까요? 경찰 니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넘길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왜 궁금한지 아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김영원 지사의 백그라운드 때문입니다. 네. 일단 청주지검 앞에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낸다고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작용을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밥값 얘기했잖아요. 많은 촌철님들이 카르텔이라면 이것도 카르텔이 아닐지 여기도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그냥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가 1990년 기업은행에 입사해서 2017년 7월에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뒤 회사가 카드 사업부의 업무 추진력으로 전보 조치를 내립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요. 거기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회사 측이 해당 지점 전체 직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조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직원들이 썼다는 조사 보고서 내용이 어땠는데요? A씨는 부임 당시부터 나는 인천 출신이라 경상도에 인맥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영업실적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하고요. 전북 출신 직원이 기업팀장으로 부임하자 인사 담당자에게 팀장을 교체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등 전라도 출신의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면서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이건 좀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라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권위적이고 소통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직원들 입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인사부 감찰팀은 A씨가 해당 지점의 근무 분위기 및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 그의 인사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이래서 전보 조치까지 나온 건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 능력 또는 자질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자 및 직장 규율을 어지럽히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빈센트 님이 아이고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니 이런 말과 행동을 평소에 했으면서 저는 지점장으로서 우수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조치 전보는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소송을 낸 거잖아요. 네, 자기애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의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철면 피? 좀 날도 더운데 화나는 뉴스. 저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심한 단어는 도저히 못 쓰겠고요. 아 이게 심한가요? 나르시스트로, 이분이 하신 말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나르시스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좀 화나는 뉴스 전해주셨으니까 웃을 수 있는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기님이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보내주신 건데요. 네. 종배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군요.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청취하니 종배님 수염이 매력 있어요. 휴가라서 통영 갈치 낚시하고 안양으로 올라갑니다. 갈치 좀 드릴까요? 갈치회 죽이는데 그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제이비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으시죠? 아침부터 약 올리신 거네 그러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